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확실한 전략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7월 무더위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초복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찜통 더위 안에서도 저희 방송에서는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수익을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전략으로 오늘 밤도 기분 좋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릴게요. 네,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분로 거래 맞춰줬습니다. 사실 많이 오른 자리라서 초반에는 고민도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상승분로 거래를 마쳤고요. 유가 증권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코스닥보다 분위기가 더 좋았어요. 장중 내내 플러스권 유지를 했고요. 오늘 보니까 종가를 고가로 만들었네요. 0.71% 빨간불 켜냈고 포인트로는 22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 역시나 3,210.81포인트에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코스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쪽에 시선이 많이 쏠려서인지 오늘 코스닥은 다소 한산했는데요. 0.12% 강보합권 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 821선에 안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소 확인해 봐야 되는 점은 코스피 쪽에서 거래는 다소 한산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을 이끌었던 매매 동향 수급도 볼게요. 네, 한눈에 보이시죠? 오늘 거래소에서 1등 공시는 바로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개인이 너무 많이 팔았죠. 오늘 1조 원 넘게 많이 매도세 보여가지고 약간 마음은 아팠었는데요. 어닝이라든지 관세, 금리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희가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더 확인해야 될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매도를 한 걸까요? 그 부분이 없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장이었습니다. 그 물량 역시나 외국인이 잘 소화를 해주면서 오늘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오늘 쌍끌이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거래소에 집중을 해서인지 이 부분에서는 매도에 나서줬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요. 기관 쪽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경에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해줬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월요일 밤 10시 함께할 마스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올라운더 마스터 서정민 마스터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정말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강하게 시장을 이끌고 주도하는 섹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기분 좋은 수익을 매일매일 내고 계시는 마스터 함께하면서 내일장도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려야겠죠.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손짓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이 QR코드고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되는데요. 찰칵하고 촬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저희가 노란 색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장 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원한 전략 또 수익 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든든하게 챙겨줬을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5월 26일 마스터픽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고요.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수 행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익률이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어요. 45%가 넘는 수익을 이렇게 꿉꿉한 날씨 속에서도 시원하게 챙겨주시고 있거든요. 역시나 이렇게 기관 쪽 또 외국인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답은 팍스 통신망이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요, 한 번 수익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섹터 중에서 공략을 해서 그런지 오늘 장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 SK 이터닉스를 저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서 미리 매수 버튼을 눌러서 수익을 든든하게 챙겨줬던, 선점했던 종목입니다. 수익률 역시나 자막이 보이십니다. 39%, 40%에 가까운 수익을 저희는 미리 선점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렇게 SK 이터닉스 같이 기분 좋고 넉넉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오늘도 공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팍스통신망 미리 찍고 입장하셔서 수익까지 기분 좋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리뷰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와 함께 돌아옵니다. 네, 진짜 자산 플랜,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폭우가 끝나니까 곧바로 폭염이 찾아와서 더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마스터 모셔볼게요.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마스터님의 시원한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은데 오늘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오늘 시원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니만큼 시원한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 공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팍스 통신망 찍고 입장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 단독으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찍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항상 좀 고민이 되는 건 있어요, 마스터님. 네. 시장 이야기를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양시장이 합치면 거래대금이 16조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네. 이게 영 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오늘 개인도 너무 많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 네. 마스터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사실 증시만 놓고 보면 이 날씨만큼이나 네. 뜨거운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건지 앵커님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을 20년 가까이 지켜봐온 저로서는 네. 이게 정말 핫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원래 주가라는 것이 실경제 생활을 조금 선반영한다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향후 뭐 6개월 이후에 경제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좋게 전망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부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물가 상승률에 관련된 부분들이 관세 때문에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향후에 정말 불투명한 미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유동성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까 16조라는 거래 대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작년과 올해 초와 비교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래 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정도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순환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조방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방원이 평생 좋을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실적 전망치가 어느 순간까지 좋을지라도 그게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것들은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이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삼성전자 그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을 속썩였던 종목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강자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정말 잘 올라와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순환매에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누구랑? 마스터님이랑. 네,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시장의 섹터, 움직이는 섹터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 순환매 장세라는 표현이 정말 잘 들어맞는 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개가 어디로 이동될지 계속해서 이슈를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장 빨리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팍스통신망 안에서 저희가 그 이슈들 가장 빨리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 가장 먼저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궁금했던 시장 이야기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 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이 정말 많아서 압축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 준비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이기도 하고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흑전 기대감인가 싶어요. 그리고 일단 또 신정부가 들어서 태양광 쪽의 빌드업이 잘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일단 R200 최우선 과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리가요, 마스터님 계속 뚫어줘야 되는 고점 자리를 자꾸 꼬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일단은 4만 원 초반대가 상당히 저항이 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의 태양광 산업과 관련돼서 수요 증가를 기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사실 그 IRA 개정안이 태양광 섹터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서 매물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앵커님이 뭔가를 주식을 10,000원에 샀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10,000원이 5,000원을 갔어요. 그만큼 네. 떨어졌다가 한참 지나서 10,000원이 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속상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10,000원짜리가 네. 5,000원이 갔어요. 네. 그러다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 좋지 않을까요? 그럼 좋고 그냥 끝인 거예요? 아니면 팔고 싶지 않으세요? 팔고 싶죠. 그죠? 네. 왜냐하면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네. 내가 마음고생을 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매도 압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매물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만 원대 초반은 그런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저항이 조금 있을 예정이에요. 하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올라왔거든요. 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1,200억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증권사별로 한 1,500억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보조금 정책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이 영업이익이 적을 때는 그게 첨단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 수요가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많이 날 때는 보조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태양광 수요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R200 산단과 같은 그런 정책적 모멘텀을 기대했을 때는 하나솔루션은 4만 원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게 시점을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적절한 매수 시점은 나중에 팍스통신망에서 저와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수의 타이밍, 기회가 가장 중요하겠죠. 역시나 팍스통신망 찍고 입장하셔서 하나솔루션 매수 타이밍도 잡아보시고 전략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요. 하나솔루션도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시선을 넓히는 건 어떨지 궁금증도 들어요. 예를 드니까 오늘 CS 윈드가 1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쪽 풍력 쪽은 어떨까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 수주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건이 그 미국의 베스타스라는 풍력 업체인데 거기와의 800억 이상의 계약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 모멘텀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풍력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풍력 그리고 태양열 이렇게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정책 모멘텀이 계속 작용을 한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저랑 네.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모멘텀은 계속 존재한다. 다만 그 정책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이 딱 그러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봐주셔야 될 게 경쟁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술적인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 지금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있을 때 노려보면 좋겠네요. 그럼요. 신재생 에너지는 두고두고 봐야 되는 오.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풍력도 그렇고 태양열도 그렇고 사실 태양광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주목을 받아서 나도 한번 올라타 볼까 사볼까라는 고민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무 종목이나 저희가 아무렇게나 들어가게 되면 수익 내기 또 결코 승리하기는 어렵겠죠.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역시나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 모두 잡아드립니다. 매수의 기회 어느 구간에서 노려봐야 되는지 상세한 설명 듣고 싶으시다고요?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태웅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었어요. 이 시간에 제가 한 번도 언급을 했던 적이 없는 기업이라서 보니까 이거를 조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원전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이제 가격을 봤을 땐 이제 4만 원을 뚫었더라고요. 다재다능한 것 같긴 해요. 조선 쪽에서도 회복 기대가 있다라는 기사 있고 정부가 이제 원전 산업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흐름도 같이 시너지가 된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보니까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연기금 쪽도 좀 눈길이 갑니다. 태웅은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태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사실 태웅은 정말 그 전망 산업들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사실 태웅의 주된 사업은 사실 풍력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스타벅스는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케이크도 팔죠. 네. 근데 스타벅스를 빵집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집이라고 하지. 네. 그래서 일단 태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출 비중으로 따졌을 때 풍력 쪽이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선박이라든가 엔진 쪽은 1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자력 SMR 단조까지 해요. 단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철을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걸 단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부품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 타워에 터빈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고정세 같은 거를 얘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만들면 그거 풍력 터빈 날아가서 그냥 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력이 그런 곳에서 되게 주목받고 있다는 거와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단지에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나왔죠. 그래서 태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원자력도 있고 조선도 있고 풍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늘 제일 많이 올랐죠. 네. 29%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TX 거래소까지 합치면 29%가량 올랐는데 사실 태웅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부담스러운 가격대지만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물벽으로 따지면 매물이 지금은 없는 상태거든요. 단기 매물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물렸던 분들이 있어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연봉으로 봤을 때 예전에 물렸던 분들은 있겠지만 최근에 사신 분들이 물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좀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도망가라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용을 딱 조선 기자재로 분류하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풍력 기반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지만 다만 그냥 무지성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태용이 보니까 풍력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끼가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역시나 무지성으로 접근하면 결코 승리하기는 어렵겠죠. 매수의 기회, 또 타이밍은 휴대전화, 카메라 있으시죠? 여길 찰칵하고 소리나게 촬영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갖다 대시면 저희 링크 하나 뜨거든요. 클릭으로 들어오셔서 태용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마스터님 이야기가 재밌으셨나 봐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어린 왕자님께서 네, 스타벅스 빵집 아니죠? 라는 재미있는 댓글도 함께 다셨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세 번째 종목은 바로 LG화학이라는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러브콜이 좀 많더라고요. 실적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할 리포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LG화학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뭐 기존에 20만 원대에서 34만 원, 37만 원 이렇게 올린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2분기 영업 이익이 4,886억 정도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영업이익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4,886억이면 되게 적은 수준이고 사실 일단 화학 쪽은 영업 적자입니다. 다만 첨단 제조 분야에서 이익 개선이 예상되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AMPC까지 반영이 됐을 때 그 실적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LG화학의 실적을 좀 쪼개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를 보시면서 한번 보실 텐데 일단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황당하실 거예요. 보시면 지금 29만 원이잖아요. 네. 얘가 최고가가 얼마였나요? 105만 원이었어요. 5분의 1 토막 났죠? 너무 많이 뚫었는데요? 이런 좋은 기업이 5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위험하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실 105만 원 갔을 때 이때 실적이 5조 1천억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9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5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면서 그 여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내년도 실적이 3조 중반대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주가가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목표 주가도 상당히 낮게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를 넘어서 4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급격하게 나타날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LG화학은 중장기 투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급격하게 오늘 아니면 못 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보시면 안 되죠. 다만 안정적으로 내가 한 달에 한 주씩 사겠다. 이렇게 월급을 쪼개서 29만 원짜리 한 주 사고 뭐 30만 원짜리 한 주 사고 이렇게 사실 경우에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중장기적인 거예요? 네, 저는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만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LG화학이라는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도 LG화학 관련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한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이 부분 카메라로 갖다 대시면 저희가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아주 간단하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모두 여쭤보시고요. 또 시원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더 알찬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을 하기 위한 단단한 발판 저희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3부의 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식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죠? 특히나 뭘 봐야 될지도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장을 보니까요. 새로운 월요일 한 주의 시작부터 오늘 갑자기 2차 전지가 또 들썩이더라고요. 주춤했던 2차 전지 왜 다시 이렇게 오른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마스터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올라운더 서정민 마스터님. 네. 그 2차 전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오늘 관련해서 많은 강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많은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너무 큰 실망감을 안겨줬던 섹터입니다. 맞아요. 기대감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캐즘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과 그다음에 실망 매물들이 너무 크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주도권을 너무 중국이 갖고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든 섹터였거든요. 물론 2차 전지 섹터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건들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에 강력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인 것도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충분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 상황 하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기회 요인이 어디에 가장 크게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까지 파헤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집중하셔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률표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백날 말해봐야 수익률이 바뀌진 않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수익 자랑보다는 일단 강의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요. 2차 전지 소재 탈중국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탈중국화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이제 중국을 배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 소재에서 중국을 한번 배제해 보자. 결론적으로 배제 안 됩니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미친 소리예요. 근데 다만 탈중국화 노력은 해야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흑연에 93.5% 관세를 부과했더니 포스코 퓨처엠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사실
흑연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2차 전지하면 음극재를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2차 전지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크게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흑연과 관련 있는 애는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흑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흑연 얘기가 나오면 음극재 기업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걸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음극재 생산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산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부분을 뜯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재의 주원료는 흑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거 대박입니다. 글로벌 음극재 출하량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이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모두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11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만 해도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가 세계 1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사명이 포스코 케미컬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세계 1위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저가 공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징벌적인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요인을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중국과 독립된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흑연을 딱 갖고 와서 얘는 음극재야 라고 하진 않잖아요. 얘를 음극재로 바꿔주는 그런 가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원재료가 되는 흑연 자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의 제재를 받겠죠.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에서 들여오지 않습니다. 그 원료를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 들여와요. 그래서 자체적인 가공을 통해서 인조흑연도 쓰고 천연흑연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중국과 독립된 공급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발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뉴스에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어제 기사가 나왔었죠. 어제 주가가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2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그렸고요. 오늘은 소폭 하락했지만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타점도 여기 팍스통신망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영업이익을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분기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은 액에 8억, 잠정치가 8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볼 거 없고요. 향후에 207억, 205억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실적도 어느 정도 바닥치를 쳤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사 때문에 이 종목이 올랐어요. 단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봐도 되는데 어느 정도 봐야 될지는 저와 함께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을 딱 보신다면 이거 탈중국화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양극재 시장 볼까요? 양극재 시장은요. 양극재는 일단은 이 역할입니다. 에너지 저장 성능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에너지 밀도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양극재 소재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점유율이 약 59%에서 6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비빌만한 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못 따라가는 그런 분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닝보 롱바이라든가 BTR이라든가 CNGR 이런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키는 음극재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극재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충방전 속도와 수명 그리고 플러스 밀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약 93%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BTR이라든가 샨샨, 푸타이타이, 푸탈라이, 이건 제가 발음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온의 이동 통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 85% 이상이 중국 기업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분리막 같은 경우에 양극, 음극을 분리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소재다라고 했을 때 약 65% 내외로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뭔 탈중국화야? 그러면 뭐 전기차 타지 말자는 소리게? 지금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탈중국화를 해야 되지 지금 당장에 탈중국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중국을 때려잡으면 안 되죠. 중국을 이겨서 어떻게 필승을 펼칠 것이냐. 우리 기업의 필승 전략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배터리 하면 앵커님, 배터리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배터리가 오래오래 지속이 됐으면 그죠? 좋겠어요. 오래 갔으면 좋겠죠. 네. 배터리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배터리는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밀도가 높다는 얘기가 이 밀도가 높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밀도가 높다라는 말은 1회 충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길어요. 이겁니다. 그리고 안정성. 이게 공통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쳤을 때 최근에 우리의 NCM 배터리가 우리가 그 니켈을 첨가를 해서 밀도를 상당히 높여놓은 그러한 고부가 가치 기술이 있는데 이걸 밀고 나오는 게 중국의 고밀도 LFP였죠. 리튬 인산 처리였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초고밀도 LFP를 개발하고는 있지만 개발 중이다. 계속 개발 중입니다.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개발 완료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고부가 가치 소재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다 정밀하게, 보다 잘 만드는 그러한 걸 잘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원래 잘해야 되는데 하이니켈 양극재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니켈, 크롬, 망간 이렇게 있는데 얘를 비율로 말씀을 드립니다. 니켈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니켈이 6인 경우도 있고 6대 2대 2, 8대 1대 1 여기까지. 근데 8이 넘어가면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끝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선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효율을 봐야 되냐? 우리가 음극재에서 효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가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양극재에서 생산된 전하를 가지고 음극재의 전하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흘려보내는 저장 탱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효율이 좋아야 나중에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흑연과 실리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극재의 대부분은 제가 흑연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흑연 대신에 실리콘을 섞어버리면 다른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천연 흑연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연 흑연은 싸요. 근데 구조적으로 불균일합니다. 천연이니까. 그래서 수명과 안정성이 안 좋습니다. 그럼 얘는 안 좋은 거네. 그래서 대체품으로 인조 흑연을 만드는데 구조가 균일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있어요. 수명이 길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용량, 이거는 밀도가 낮다. 그러면 1회 충전 시 갈 수 있는 거리가 짧다가 됩니다. 높은 출력,
높은 출력이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충전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은 빠르지만 용량이 낮기 때문에 1회 충전 시 갈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다. 그래서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실리콘이에요. 근데 실리콘 볼까요? 실리콘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1회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니켈이 갈 수 있는 데는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실리콘을 써서 늘려야 됩니다. 전극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죠? 아까 밀도가 높다는 거랑 같은 얘기였죠. 급속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다? 부피가 팽창해 버려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불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 터질 수가 있겠죠.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100%는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제약이 있고 실리콘은 약 한 10%에서 15% 정도 섞으면 많이 섞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섞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 음극재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7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거다. 2035년까지. 그리고 전체 음극재에서 6% 정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 실리콘의 음극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선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양극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한계점이 있고 리튬 인산철의 효율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 도전장을 던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뛰어난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 자, 여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 먼저 힌트 짚어주셨고요. 역시나 관련된 내용은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와서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키포인트가 바로 음극재였어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저희 올라운더 서정민 마스터가 가장 잘 그 흐름을 꿰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 관심 있으시고 또 가지고 있으시다면 역시나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대응 방법과 전망 짚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간이에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해주는 시간인데요. 마스터님, 네. 어제가 초복이었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삼계탕을 못 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기력 보충 오늘 제대로 해주실 수 있도록 그만큼 수익이 잘 나는 종목 하나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주식이 아니라 보양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잘 맛있게 드시려면 내용을 잘 아셔야겠죠? 예. 그래서 팍팍 끓여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제 레시피를 잘 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음극재에서 실리콘을 사용하면 1회 충전 시 많이 갈 수 있고 또 급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불어 터져요. 네. 불면 안 되죠. 불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종목은요, 이 회사는요, 실리콘 부피 팽창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뛰어난 기술력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통해서 실리콘의 함유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 테슬라 뉴 모델 Y, 우리가 주니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PD님도 저 차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저 차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저 차 100대도 살 수 맞아요.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을 뭘 팔아서 살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뉴 모델 Y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탑재되는 배터리 파나소닉 배터리거든요. 여기에다가 소재를 어떤 소재? 음극재 소재를 얘네가 공급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차에 들어가냐면 타이칸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정말 고급차죠. 그리고 BMW i 시리즈에도 이 음극재가 들어가고요.
정말 우리가 고급 라인에는 이 소재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효율이 좋고 다만 가격은 조금 비싸겠죠. 이 소재에 대한 가격은 일반 음극재보다 10배 정도 비쌉니다.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 단가를 낮추는 그러한 효과를 본다면 나중에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294, 48, 78, 107, 129 무슨 사이즈야? 아니, 사이즈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겁니다. 자, 얘가 작년도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영업이익이 294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48억, 2분기 78억 예상되고요. 3분기 107억, 4분기 129억 예상이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한 3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해봤는데 아니면 말고요. 일단은 300억 정도는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계절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절성을 초월해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증설 효과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500억 정도를 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했던 게 뭐였냐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 준비는 다 돼 있고 설비가 들어가거나 이제 라인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첨단 소재 관련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기 재료와 관련된 기본적인 매출 베이스가 깔리는 회사다 보니까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얼마나 좋은 종목을 갖고 나오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시장에 돈은 많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들만 살 수는 없어요. 기관 투자자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실적이라는 건 계속적인 우상향을 폭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순환매는 일어난다. 그리고 그 순환매의 대상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지수가 거의 3,200까지 왔을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는 주봉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위로 많이 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이게 업황이 부진했던 이유도 있습니다만 사실 음극재 분야는 그렇게 2차 전지의 업황 부진과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증설 효과가 반영돼서 이 종목은 향후 날아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익 내는 종목 많이 궁금해 해주셔서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시장 전망이 좋은데 실리콘 특유의 그 단점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스웰링 현상이라고 한다네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해결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멘텀인지 기대가 됐죠. 뭐 증설 효과도 있고 다양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기력 보충 제대로 해주시기 위해서 보양식 같은 종목을 제대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마음만 되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그건 안 된다고 하시고요. 팍스 통신망 안에서 저희 서상민 마스터, 올라운더 마스터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바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팍스 통신망 안에서 직접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을 시원하게 공개해드리고요. 또 자세한 매수 기회, 언제 잡아보면 좋을지 전략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팍스 통신망 휴대전화 카메라 지금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찍고 들어오셔서 이 기업에 대한 정보 모두 얻어 가셔서 또 수익 시원하게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분 좋게 여기서 그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